여러분 안녕하세요. 신규 교사를 위한 필수 프로그램 실전 사용법 세 번째 강의를 찾아주신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교사 김승훈입니다. 너무 뻔한 질문이겠지만 학교 현장에서 교사는 어떤 존재일까요? 당연히 교사는 교육 전문가로서 수업을 잘해야 하겠죠.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교사들은 수업에만 집중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에서 수행해야 하는 각종 행정 및 교무 업무들을 학기 초에 교사마다 분장하고 1년 동안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다음 해에는 또 다른 업무를 분장받곤 하죠. 그리고 이처럼 다양한 행정 업무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도구 중 하나는 아마도 엑셀이나 구글 시트 같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경력이 있는 선생님들도 오래전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을 취득한 선생님들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엑셀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지 못하곤 하죠. 이에 따라 이번 시간부터는 평소 엑셀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을 위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는 엑셀과 대부분의 기능이 비슷한 구글 시트를 가지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울 학습 목표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글 시트 기초 기능을 활용하여 간단한 교육 통계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영상을 잠시 멈추고 구글에 로그인한 후 시트를 찾고 빈 스프레드시트를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진행에 앞서 우선 여러분이 학습 목표에 도달할 경우 어떤 기능들을 다룰 수 있는지 잠시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학번 조합, 체크박스와 드롭다운의 입력, 조건부 서식 활용하기, 필터 및 슬라이서 추가, 피벗 테이블 등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기 예시 자료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학교에서 자주 수행하는 업무 중 대표적인 것은 아무래도 방과 후 학교, 자율학습, 체험학습 등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통계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보통 이렇게 생긴 가정통신문 하단부에 신청 양식을 학생들이 작성하고 그렇게 거둔 가정통신문을 또 하나하나 절치선 따라 뜯고 학년별로, 학급별로, 과목별로 통계내고 너무나도 어렵게 일을 수행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구글 시트의 사용법을 간단하게라도 배워둔다면 이렇게 자율학습 신청 여부도 손쉽게 조사할 수 있고 방과 후 학습 과목별 학생 명단도 금방 정리할 수 있으며 방과 후 학교 신청 과목마다 신청자 수를 금방 통계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와 같은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영상이 너무 빠르다 싶은 경우 잠시 멈춰가면서 천천히 제가 말씀드리는 절차를 그대로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학번 조합하기입니다. 우선 1행에 학년, 반, 번호, 이름, 성별, 자율학습 신청, 방과 후 신청 과목 등을 기입해 주세요. 그리고 하단 행에는 자유롭게 무작위의 학생 정보를 기입해 주세요. 선생님들의 학교에서 사용할 자료이니 실제 학교 학생들의 명렬표를 활용해도 괜찮겠죠? 다음으로는 학번 2행에 화면과 같이 함수를 작성해 주세요. 다만 B2, C2, D2는 상대적인 위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정보가 정확히 A열부터 D열까지의 1행에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학년별 학급이 10개 이상인 학교의 경우에는 5자리 학번을 사용하실 텐데요. 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함수 내용을 수정해 주세요. 학년에 숫자 1000이 아닌 만을 곱하여 주기 때문에 5자리 학번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 A2 셀을 1회 클릭한 후 셀 우측 하단에 네모난 점이 활성화되었다면 이를 더블 클릭하거나 좌측 클릭 후 아래로 드래그 하시면 자동 채우기 기능에 의해 모든 학생들의 학번이 손쉽게 추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체크박스와 드롭다운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크박스를 사용하시면 학생들의 신청 여부를 좀 더 가시적으로 구분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체크박스를 사용하기 위해 자율학습 신청이 있는 열을 선택하겠습니다. 이후 상단의 삽입을 누르시고 체크박스를 선택해 주세요. 너무나도 쉽게 학생들의 명단 옆에 체크박스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드롭다운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방과 후 신청 과목 열을 선택해 주신 후 마찬가지로 삽입을 누르시고 드롭다운을 선택해 주세요. 드롭다운을 입력하게 되면 우측에 드롭다운 목록을 세팅할 수 있는 창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항목 추가 버튼을 눌러 5개 정도의 목록칸을 형성한 후 각각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라 입력하시고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참고로 드롭다운 항목마다 색상을 선택하시면 더욱더 시인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롭다운 세팅을 마친 후 방과 후 신청 과목 열에 해당하는 셀에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설정한 과목들의 이름이 펼쳐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MS 오피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에서는 체크박스나 드롭다운 기능을 사용하려면 지금 배운 절차보다 훨씬 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구글 시트에서는 이처럼 체크박스나 드롭다운뿐만 아니라 이모티콘이나 등급 등 다양한 기능들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수업의 준비나 활동에서도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을 활용하여 홀수행과 짝수행의 배경색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부분은 원리에 대해 이해를 하신다면 훨씬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 절차를 그대로 따라서 진행한 후 원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성한 표 전체 범위를 선택합니다. 다음 우측 마우스를 클릭하여 더 보기, 조건부 서식을 차례대로 클릭해 줍니다. 이후 형식 규칙에서 비어있지 않음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드롭다운 목록을 클릭하여 맞춤 수식으로 변경합니다. 이후 값 또는 수식 칸이 형성되면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이후 서식 지정 스타일에서 채우기 색상 부분만 약한 회색으로 변경해 주세요. 그럼 결과적으로 표의 홀수 학번을 가진 학생들의 정보가 기입된 행은 흰색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짝수 학번을 가진 학생들의 정보가 기입된 행은 설정해둔 회색으로 채워져 홀수와 짝수행을 구분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행한 절차의 원리에 대해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이란 말 그대로 수식과 같은 여러 조건들을 제시하고 그 조건에 부합되는 셀들에 대해서는 미리 정해둔 서식, 즉 글꼴, 테두리, 배경색 등을 적용하는 아주 스마트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isEven이라는 함수를 써서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서 isEven 함수는 isItEven 이라는 문장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즉, even은 짝수니까 괄호 안에 들은 것은 짝수인가 라는 조건이며 괄호 안에는 A6 셀이 입력되어 있으니 이 셀에 있는 숫자 10101이 짝수인지 확인하는 함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는 짝수인가요? 아니죠. 즉 10101은 짝수가 아니니 이 행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건부 서식이 적용되지 않고 흰색의 배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10102의 짝수 학번을 가진 학생의 행은 조건부 서식에서 설정한 조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미리 설정했던 회색의 배경색이 적용된 것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조건부 서식은 조건만 잘 설정해 둔다면 다양한 방안으로 활용하여 사용자의 시인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건부 서식을 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활용하여 표에 입력된 중복 데이터를 찾아내 볼게요. 여기 표에 보시면 가장 첫 행과 마지막 행에 10101의 학번을 가진 학생이 2번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이처럼 복사 붙여넣기를 잘못해서 중복하여 입력된 데이터가 자주 말썽을 피우곤 하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중복 데이터는 눈에 잘 띄도록 서식을 설정해 둔다면 실수를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학번이 기입된 열을 모두 선택해 줍니다. 이후 조건부 서식 기능을 실행하고 마찬가지로 비어있지 않음을 맞춤 수식으로 변경해 주세요. 맞춤 수식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오면 해당 란에 다음과 같이 기입합니다. 입력 후 완료를 누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학번이 중복되어 입력된 곳이 녹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녹색이 싫으시다면 다른 색이나 서식을 자유롭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사용한 COUNTIF 함수는 해당 셀의 값이 설정된 범위 안에서 몇 개가 있는지 헤아리도록 하는 함수로서 그렇게 헤아려진 수가 만약 1보다 크다면 당연히 해당 셀의 값은 설정된 범위 안에서 중복되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조건부 서식은 다양한 함수 조건과 결합하여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선생님들께서도 꼭 익혀두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필터와 슬라이서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터와 슬라이서 기능은 데이터의 정렬, 표시, 검색 등을 강력하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바로 한번 따라하며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표 전체의 범위를 선택하여 주시거나 혹은 머리행의 셀을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상단의 데이터 탭에서 필터 만들기를 클릭하시거나 상단의 도구 모음에서 화면과 같이 생긴 아이콘을 클릭하여 주세요. 그럼 머리행에 자그마한 화살표들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화살표를 눌러보면 크게 정렬, 필터링, 검색의 기능들이 나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름차순 정렬을 누르면 해당 머리행을 기준으로 모든 표가 오름차순 정렬되고 필터링을 누른 후에 원하는 색이나 조건을 설정하면 여러 데이터 중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행만 나타나고 나머지 행들은 숨겨지게 됩니다. 또한 검색창에 원하는 글자를 검색하게 되면 해당 열에서 검색한 글자를 포함하고 있는 행만 필터링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필터링 기능을 정말 자주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교복, 생기부, 출결 등 못 끼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학교 업무 처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필터 기능과 유사한 슬라이서 기능은 엑셀에서는 좀 더 다이나믹한 기능을 보여주지만 구글 시트가 보여주는 슬라이서의 기능은 이동할 수 있는 필터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설명보다는 바로 시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단의 데이터 탭에서 슬라이서 추가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우측에 슬라이서 설정창이 나타나게 되고 화면에는 검은색 슬라이스 팝업 창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슬라이서 창에서는 슬라이서가 연결된 데이터의 범위와 슬라이서로 표시하고 싶은 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슬라이서 맞춤 설정 탭에서는 글꼴, 색상 등 서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렇게 설정된 슬라이서는 원하는 위치와 크기로 조절한 후 독립된 필터링 버튼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다른 열에 대해서도 필터링이 필요할 경우 슬라이서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벗 테이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대량의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요약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로서 방과 후 학교 신청자 수의 학년별 집계, 교복 신청자의 성별 집계 등 다양한 교육 통계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상단의 삽입 탭에서 피벗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범위에 우리가 미리 작성한 표의 범위를 선택하여 주시고 삽입 위치는 새 시트를 눌러줍니다. 이후 새로운 시트가 나타나고 우측에는 피벗 테이블 편집기가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행에는 성별, 열과 값에는 자율학습 신청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과 같이 성별로 자율학습 신청 학생의 현황이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필터 부분에 학년을 넣어 보겠습니다. 당장은 변화가 없어 보이죠? 필터의 상태에서 모든 항목 표시를 2학년만 표시하도록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만들어둔 테이블의 숫자가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필터링을 반영하여 2학년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성별, 자율학습 신청 여부를 표로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벗 테이블은 다양한 교육 통계를 작성하는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꼭 해당 기능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여러 기능들을 클릭해보며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배운 구글 시트를 활용한 교육 통계 작성하기 유용하셨나요? 오늘 배운 기능들을 통해 선생님들의 업무 추진 과정이 훨씬 단축되어 빠른 퇴근할 수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용한 주제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